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면은요, 단기간에 되게 예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라미네이트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치과의사인 저도 라미네이트 절대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요, 영상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게 라미네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합니다. 라미네이트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극과 극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말이 굉장히 다른 게 라미네이트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라미네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보수적으로 정말 딱 맞는 케이스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민재웅입니다. 라미네이트처럼 이렇게 오해가 많은 그런 진료도 치과에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라미네이트를 사실 무분별하게 하는 치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미네이트를 무분별하게 하면 치아가 시리고요, 치아가 시리다 보면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크라운까지 진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요새 많이 하거든요. 저희 치과도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요, 치아에 턱이 지면서 그쪽에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오히려 치아가 충치가 생길 수 있고 유지 관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라미네이트가 모든 케이스에 돼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치과에서 그거를 무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외소치라든지 작다든지 모양이 너무 이상한 치아를 정상적인 형태로 바꾸는데 최소 삭제 또는 삭제를 안 하고 쓰는 방법이 라미네이트거든요. 오히려 크라운 치료, 대부분 이제 어금니에는 만약에 충치 치료나 씌우는 치료를 하잖아요. 크라운 치료보다 삭제는 적으면서도 심리적으로, 그리고 라미네이트가 강도도 사실 접착만 잘하면 세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걸 만족할 수 있는 치아가 라미네이트입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겉으로 봤을 때 빠르게 예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고, 인터넷에 조금만 쳐봐도 라미네이트 부작용이라든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라미네이트 자기는 절대 안 한다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치과의사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모든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무분별하게 모든 케이스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정확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라미네이트 하고 싶다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트 절대 하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 앞니 벌어진 부분 공간이 있고 이 치아들이 삐뚤빼뚤하고 이 치아는 외소치입니다. 두 번째 치아들은. 그러면요, 여기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는 걸 환자분이 듣고 오셨습니다. 그 무삭제로 붙일 수 있습니다. 치아 붙이면 단기간에 예뻐 보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요, 이 치아 보면은 삐뚤빼뚤하죠. 여기 튀어나왔겠죠. 이 치아보다 많이 튀어나왔죠, 바깥으로. 그럼 예뻐 보이려면은 이 치아랑 라미네이트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라미네이트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라미네이트는요, 0.1에서 0.7mm 정도. 라미네이트는 사실 얇을수록 좋거든요. 도자기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도자기 같은 재질의 라미네이트를 강하게 치아면에 접착을 해야지 강도랑 신미성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반투명한 정도가 치아랑 유사하고요. 강하게 붙였을 때 환자분들한테 예시를 들면 화장실 벽면에 타일을 붙이잖아요. 타일이 하나하나는 이렇게 주먹으로 쳐도 깨질 만큼 얇습니다. 그런데 벽면에 강하게 붙어 있으면 강한 강도를 가질 수 있는데요, 라미네이트도 그렇습니다. 얇은 라미네이트가 치아면에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을 때 강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접착을 할 때는 치과계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중에서 가장 강한 계열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평평해 보이려면. 그러면 이미 그거는 강도에서 마이너스이고요. 두 번째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해 보이고 예뻐 보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요,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안 예쁩니다. 안 예쁠 뿐만 아니라 두께가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앞니에서는 앞니는 면을 끊어 먹거나 얇은 거를 찢을 때 이렇게 찢어 쓰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니 끝이 뾰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 찢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두꺼우면은요,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없어진다는 건, 치료를 했을 때 그거는 사실 치료라고 부를 수 없겠죠. 게다가 여기는 이제 사이는 빈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여기를 무삭제 라미네이트 채워버리면 모양이 굉장히 앞니 두 개만 되게 커 보이겠죠. 이거는 오히려 비율적으로 예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치아의 크기가 정상인 경우는요, 치아를 교정으로 배열을 하고요, 이 두 개 치아는 일반적인 크기보다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적절히 배열
계열에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 상담할 때 이렇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앞니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서 사이 공간을 거의 없앴고요. 이 외소치 같은 경우도 바르게 배열을 해가지고 일부러 여기 공간을 남겨둔 겁니다. 이 공간 배분을 해서 여기에 이제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간 배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기가 정상인 치아들은요,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억지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하면 기능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거나 모양이 변화되면서 더 커지면서 안 예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소치를 이제 공간을 채울 때는요, 환자분들께서 전체를 레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가고 유지 관리가 라미네이트보다 낫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때 레진 같은 경우는 강화된 플라스틱이라고 설명드리고 라미네이트는 도자기 재질이라고 설명드리거든요. 딱 쉽게 생각해봐도 음식물 제거하는 정도, 그런 이제 위생에 대해서는 도자기 재질이 훨씬 관리하기 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간도 일부러 제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비율로 배분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뽕만 떠가지고 라미네이트를 접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라미네이트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철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부착 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상 크기 비율로 바꿨고요. 딱 2개에만 제가 외소치 2개에만 라미네이트를 했고 무삭제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절대 라미네이트 하면 안 된다. 환자분들이 많은 치과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실 때 요거 라미네이트 하면은 일주일 만에 끝나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부분 교정을 제가 한 거거든요. 공간 배분을 위해서 부분 교정을 했는데 부분 교정하는데 이분 4개월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미네이트 유혹에 빠져서 라미네이트 하시는데요, 분명히 나중에 이거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진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라미네이트를 하다 보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라미네이트 저라면 절대 안 합니다 라는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라미네이트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진단을 하고 진료를 하는 게 치과 의사로서의 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이것도 벌어져 있죠. 근데 벌어진 공간의 양이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개로 이 부분만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하면 좀 예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이 환자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아도 얼추 가지런해서요, 여기에 굉장히 얇은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해서 무삭제로 붙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절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지 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무삭제로 라미네이트를 했고요. 보면은 되게 예쁘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까지 잘 넣어가지고 제가 약간 환자분이 끝쪽 부분이 그라데이션이 노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잘 재현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무삭제라고 하니까 그거 삭제 안 하니까 나중에 그럼 나 필요 없으면 떼면 되는 거 아니야? 치아 건강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미네이트 접착이 라미네이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아에 굉장히 강하게 붙입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제거를 할 때요, 크라운하고는 제거가 다릅니다. 크라운은 가운데 살짝 기스만 내가지고요, 벌리면 이렇게 쪼개지면서 딱 빠지거든요. 라미네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정말 하나하나 다 갈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라미네이트가 쪼개져서 빠진다? 그거는 라미네이트가 아예 버틸 수 없는 접착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는 나중에 다 갈아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치아랑 완전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접착제를 활용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사실 치아랑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무삭제라고 해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되는 가장 좋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소치라든지 공간이 적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되고요. 삐뚤빼뚤한 게 있으면 그거를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라미네이트라고 사실 부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생기는 단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잇몸 부분에 턱이 져가지고 그 부분에 음식물이 저주된다든지, 그러면 유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치아가 썩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여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정확한 케이스에 하면 되는데, 그거는 치아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은 경우 그리고 치아 배열이 좋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고, 무분별하게 하면은 분명히 삭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진 겉에서만 봤을 때 예쁜 기능적으로
제대로 또는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래쪽 치아들 라미네이트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치아 교합 구조라는 게 이렇게 윗니랑 아랫니가 이렇게 닿거든요. 윗니의 바깥쪽에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얘는 면을 끊어 먹을 때만 라미네이트에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 정도는 라미네이트 강도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접착만 잘 되면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 같은 경우는요, 평소에 그냥 어금니로 이렇게 담을 때도 계속 이 부분이 닿거든요. 게다가 아랫니랑 윗니 같은 경우는 치아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서로 맞닿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정출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아랫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모가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라미네이트 붙이면요, 나중에 언젠가 분명히 깨집니다. 치아가 마모되는 거랑 라미네이트 깨지는 거는 다릅니다. 라미네이트 깨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해야 됩니다. 무삭제로 했더라도 그러면 하나만 깨졌다고 해서 하나 제거하면 나머지 부분하고 안 어울릴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랫니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트를 할 때 좀 더 주의하시는 게 맞고요. 많은 치과 원장님들이 윗니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윗니가 물론 환자분들 니즈가 더 있기도 하지만 아랫니에 라미네이트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앞니 재치료 그리고 앞니 재신경 치료, 라미네이트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쭉 다룰 텐데요. 보통 제가 교정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아까도 이 환자분 보여드렸듯이 딱 환자분들 생각에는 라미네이트 4개나 6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 딱 2개만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말 보존적이면서도 심미적으로 예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1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네이버에서 민정치과의사라고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요. 블로그 들어가셔서 서로 이웃 신청하시면요, 라미네이트 외에 치과 진료 케이스, 치과 상식 약 1,500여 개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해 주시고 그런 내용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무삭제 라미네이트와 라미네이트에 대한 짧은 생각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